안녕하세요, 소학생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논의할 주제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인데, 본 수업의 속성상 이번 수업은 주로 시장 실패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강의를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원론, 복지행정 수업을 하는데, 그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복지행정을 얘기할 때는 시장 실패를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복지에 복지와 연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원론 수업을 할 때나 환경 행정을 할 때는 정부 실패, 시장 실패를 둘 다 얘기를 해요.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는데 이번 이제 수업에서는 시장 실패를 주로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죠. 구할 때 어디서 구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시장하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율로 보면 되게 많은 이제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하고요. 정부에서 구하는 게 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고전 경제학, 예전부터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그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것들을 정부, 니네가 생산하라. 대신 세금을 줄 테니 너네가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장하고 정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데 있어서 이제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거나 정부가 이제 들어가야 될 논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원래는 고정경제학에서는 시장은 완전 무결한 존재고 사실은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 시장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려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정부 실패를 일부하면 정부가 또 그렇다고 완전 무결하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정부가 뭐 이런 거죠, 이제. 실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자원화 서비스를 뭐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뭐 대표적인 예가 이 핸드폰 서비스 같은 겁니다. 보이겠지만. 이 서비스,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네,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재활한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민간 부문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거를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니까 민간에게 넘겼죠. 지금 실제로 보면 뭐 KT, SKT, LG 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알뜰폰 서비스 통신망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민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KT, 한국통신이 보면 이제 정부가 통신 서비스를 이제 독점적으로 제공했었던 단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질문으로 적혀 있는 게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건데 이제 특히 이제 복지에서는 이제 시장 실패,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도 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빈부의 격차예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시장 경제가 그대로 돌아가다 보면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 못해서 뭐 이렇게 끼니를 뭐 그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지만 그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시장 실패, 시장의 작동의 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강제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파일을 좀 더 고르게 나눠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 파일을 강제로 쥐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려운 사람도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 그 복지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국가가 이렇게 관여해야 될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죠. 강력한 논리가 됩니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논리예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과 시장 실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사실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인비저블 핸드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이제 애덤 스미스를 대변하는 그렇게 중요한 그 어구가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외부의 플레이어들, 특히 정부 같은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정도로 자원 배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거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시장 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가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류 정통 경제학 쪽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후생 경제학파의 지적, 정부 개입의 정당화 논리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생 경제학은 이제 후생이 복지예요, 사실. 웰페어 이코노믹스, 레이버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뭐냐면 노동자, 근로자의 입장이라든가 복지 입장을 좀 고려하는 이제 거죠. 그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 관련해서 학술 대회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뭐그 행정학에서도 복지행정도 있고 뭐 지방행정도 있고 재무행정도 있고 인사행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있듯이 경제학에서도 이제 다양한 경제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그냥 미시경제, 거시경제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학의 분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노동경제학, 후생경제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학술하는 분과는 굉장히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뭐 그 복지하고 경제학을 연결해서 아니면 노동 문제하고 경제학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그게 아니라 그 경제학의 일반 정통 이제 그 이렇게 메인 주류라고 한다면 이제 경제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냥 수업 전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를 더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 정통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저도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뭐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 후생 경제학파의 기본 논리입니다. 시장에서 모든 유형의 자원을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정부의 배분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 아까 얘기한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복지가 왜 필요하고 복지 원리를 작동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시장 이 후생경제학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든 유형의 자원을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배분한다. 파레토 이피션시라고 나와 있는데 파레토 이피션시 뭘까요? 찰랑찰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배분하는데 자원을 이제 그 시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요. 근데 자원이 골고루 잘 배분돼서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 만약에 그 배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찰랑찰랑한 상태가 파레토 배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내가 하나 더 가지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지면 상대방은 하나 내려가서 불행해지고 상대방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하나 사회에서 뭘 하나 얻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상태. 딱 자원이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찰랑찰랑하게 모든 자원이 네, 배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식의 그 파레토 효율은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 특정 집단에게 자원이 과배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찰랑찰랑하게 만족할 만한 하나만큼 배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지금 현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세요.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그 빈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보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빈곤으로 인한 비극 같은 게 계속
그 뉴스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 몇 년 새에 보면 송파 세모녀 뭐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독사 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시장에서 만약에 모든 유형의 자원이 그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만족할 만큼 배분이 되었다면, 그렇게 이제 그 시장 내에 있는 개개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이유를 찾기 힘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장 내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보면 이렇게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기보다는 특정인에게, 특정 집단에게는 조금 더 자원이 많이 배분되고, 그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특정 집단에겐 너무나 자원이 과소 배분되어서 이걸로 인해, 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잡아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잡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이거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안 좋은 사회 현상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찰랑찰랑 한 사람이 뭔가를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슨 재화나 서비스를 하나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줄어드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있잖아. 파레토 효율. 이 달성하는 시장은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만 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네.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 내에 그 이제 모든,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무수하게 많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가능할까요? 일단 물건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생산자는 어때요? 당장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래요. 생산자도 무수히 많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생산자는 그 생산자마다 생산하는 물품이 다르고 물품으로 나눠서 보자고요. 물품으로 나눠서 보면 그 물품을 고려해 보면 그 생산자가 진짜 무수히 많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있는 핸드폰을 들 건데, 자 보시면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우리 필요로 하는 물건이잖아요. 이거를 사고자 하는 생산자는 많다고 쳐요. 무수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소비자는 많은데,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정돼 있죠. 이거 뭐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거 주로 쓰는 게 뭐 사과폰하고 삼성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면, 네.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해요? 생산자는 매우 적은데, 소비자는 많은 상황. 네. 독점, 혹은 과점, 이런 거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깨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깨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정들은 더 황당한데, 그 여러 생산자가 존재하더라도요, 또 그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그 물건, 같은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 품질이 굉장히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네, 선택할 때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극단적 가정을 해보면 그래요. 삼성하고 애플, 뭐 화웨이 여러 가지 핸드폰 생산업체가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만드는 그 이렇게 핸드폰의 품질이 동일한가요?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진짜 랜덤하게 살 거예요. 왜? 이제 당연히 그 제품이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동일하고 품질도 거의 더 비슷하다면 그냥 랜덤하게 사면 돼. 근처에 있는 가게 아무 데나 가서 판매하는 데 가서 그냥 아무 제품이나 사도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굳이 뭐 내가 삼성을 사야겠다, 애플을 사야겠다, 화웨이를 사야겠다, 이런 식의 고민 안 해도 돼요. 노키아를 사야겠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엄청나게 품질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래요. 많은 생산자가 존재하고 품질이 거의 비슷한 물건의 시장? 찾아보자면 그래요. 그래. 뭐 음료 시장, 생선물 같은 거 어떠세요? 뭐 가격 차이 일부 존재하고 맛의 차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특정 제품,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많이 양보해서 오면 네. 그 생, 그
생수를 만드는 생산자 생각 꽤 많죠. 많고 그다음 품질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대부분 많은 생산물, 재화나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뭐 시장의 3대 요소, 4대 요소 얘기합니다. 4대 요소가 이동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3대 요소 하면 뭐 노동, 인간의 노동, 시장,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돈하고 토지하고 뭐 인력, 이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뭐 경영학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보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가정을 깔고 보죠. 돈이 있고요. 노동으로 대변되는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그러니까 뭐 시설물로 대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동이 자유롭습니까? 그게 노동, 자본, 토지가 이동이 자유로워야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나마 이 중에 가장 지금 자유로운 게 뭡니까? 자본이 가장 자유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로 대변되는 시설물은 이동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현대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동이 자유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공장이 옮겨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환경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특정 나라에서 이제 뭐 환경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면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 배출하는 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규제가 덜 심한 제3세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해 버려요. 그 토지라고 불리는 생산물이 이동하는 극단적인 경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 어려운 인력도 자주 이동하는 사례. 지금은 이제 뭐 세계화도 이미 세계화 물결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하기 쉽잖아요. 이제 예. 사람들 일자리 찾아서 국외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가 되면서 EU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제 한 가지 원인이긴 하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이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근데 거기에 있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이제 뭐 영국으로 많이 몰려들었죠.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쉽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동이 쉬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영국 그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죠. 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 자본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나, 놔둬야 되나. 그 얘기하는 게 블랙시트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엑시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했죠. 국민 투표를 했고요. 뭐 그냥 51대 49죠. 51대 49로 우리는 나가겠어 해서 나갔어요. 지금 나가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특히 영국의 젊은 세대가 많이 보죠. 그때도 이제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이 갈렸어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EU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우리도 이제 그 유럽연합의 보존을 받으면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쪽은 젊은 세대였어요. 경쟁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배타적으로 EU에서 탈퇴해서 자국 보호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은 기성세대였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젊은 세대들은 남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젊은 인재들이 와도 경쟁할 자질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반면에 이제 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딸리고. 물론 이제 유럽에 있는 남부 유럽에서 온 인재들 예를 들면 언어 문제도 없어요. 영어 잘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쓰거나 뭐 건설 현장에 사람을 쓸 때도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영국의 나이든 기성 노동자나 근로자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부 유럽에서 온 임금들도 싸게 쓸 수 있는 젊고 팔팔한 인재를 쓰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했고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력의 이동이 이제 국가의 그 명으로 좌우한 거죠. 그렇게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자본은 말할 것도 없죠. 자본은 뭐 요즘 온라인 뱅킹이라고 대변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돈 이동하는 거 팡팡팡팡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노동, 뭐 자본, 토지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나요? 자유롭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안전경쟁 시장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원 배분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파르테유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파르테유를 달성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많이 배분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덜 배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극단적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거를 시장이 자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장 실패는 그럼 뭐냐? 여기 시장 스스로 자원 배분을 잘 못할 경우에 네, 이게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 내부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 그 사람들에게 자원을 골고루 배분해 줘갖고 살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자원이 특정인에게 배분되거나 특정인에게 덜 가지 않거나 뭐 이러면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독점 보세요. 자원이 배분되는데 어떻게 돼요? 소수의 집단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거잖아요. 독점이라는 게. 네. 시장 실패죠. 자원 배분 안 된 거잖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네 가지 경우에 의해 발생해요. 공공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정말로 이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뭐냐 공공재라는 건 뒤에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시장이 이거를 생산할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공공재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로 해. 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장에 해줄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필요로 해.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생산해 줘야 돼. 네. 그다음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발생했는데 그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파생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흡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맘대로 흡연을 했어.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나는 행복해지긴 했는데 이게 예기치 못한 파생 효과를 발생시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 볼까요? 지금 뭐 탈원전이다 이제 뭐 논란이 많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효과가 생길까요? 원자력 발전을 하면 원자로를 이제 식히기 위해서 네 냉각수를 붓거든요. 그 물은 이제 뜨거워진 원자로로 인해 데워지겠죠. 뭐예요? 그럼 온수가 되는 거예요. 온수가 되면 주변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난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온수 공급도 해줄 수 있고. 네. 뭐 주변에 뭐 양식장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가을, 겨울철에는 이제 일정 수준의 그 수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을 시킨 그 냉각수, 뜨뜻해진 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사실은 그냥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물을 쓴 것뿐이야. 근데 거기서 파생적으로 나온 것이 온수예요. 그 온수를 이제 그 온수로 인해 지역 주민이 네, 파생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죠.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그냥 가장 지근한 예로 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집 앞마당, 도로 앞 앞마당에 꽃을 심었어. 네. 난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인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 꽃으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느껴. 네. 긍정적인 예배 효과죠. 다음 독점입니다. 독점 말할 필요도 없죠. 생산자는 뭐 소수, 독과점, 뭐 한 명, 하나 또는 뭐 이렇게 두세 개 집단 정도, 뭐 너덟 개 집단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을 올리려 들겠죠. 독점이 발생하면. 그럼 왜곡이에요. 가격 왜곡.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부분 개선이 돼야겠죠. 가격을 좀, 네. 이게 정부가 어떻게든 뭘 해줘야지. 그럼 뭐
가격 그냥 막 올리고 물건도 막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 공장이 커요. 문제 커지죠.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요. 시장 내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 내부의 사정이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서로. 비밀이 없어야 돼.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생산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설령 100번 양보해서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동일해야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핸드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있고 뭐 삼성이 있고 애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이미 독과점이 발생했지만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품질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정보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 공개하고 오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당 정보를 더 많이 필요한 정보, 소중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요. 누구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 가격이 왜곡되고요.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주로 가격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중고차 판매할 때 보세요. 그 중고차가 원래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하려면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려주고, 그 다음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어야 해요. 근데 내가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차의 장단점을 다 얘기할까요? 장점은 크게 부각시키고 보통은 단점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장점을 강하게 부각시켜서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점까지 다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네. 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누구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덜 갖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할 때 국가가 개입하죠. 지난번 수업에서도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고 경기가 덜 좋을 때 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봤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네, 그러니까 뭐 세금 많이 걷어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네, 뭐 실업자가 많으니까 복지 혜택을 많이 베풀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노릇을 하는 거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국가 온정주의 정치처럼. 그러니까 진보주의 정부가 있고 보수주의 정부가 있고 좀 더 국민을 바라볼 때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제도를 중시하는 정부가 있어요. 정치 철학에 따라서도 정부가 더 개입하고 덜 개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 우리를 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정치 철학이 이제 보수주의적이고 시장 지향주의적이죠. 이때는 뭐냐면 그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개입을 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그냥 국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 그 전에 김대중 정부는 이제 복지 지향적인 정부죠. 서민 친화적인 정부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시장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고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국민과 서민을 돌봐주고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치 철학이죠. 복지국가 비슷한 복지국가도 그래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예. 그러니까 파이를 나누려는 노력을 국가가 중심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앞에 나와 있는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 비대칭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가격이 왜곡되고요. 특정 사람에게, 특정 집단에게는 네, 이익이 몰리는 반면 한쪽에는 특정 집단에게는 손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재화가 제대로 배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 역할을 하는 게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시장 실패
이제 개입의 논리, 배제 가능성, 경합 가능성으로 이제 보면 네 가지 이제 제가 공공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사유제, 공유제, 요금제, 순수 공공재가 나와 있어요. 네. 일단은 순수 사유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 가능성에서 보면 배제가 가능한 게 있고 배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도 같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면 배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특정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네, 나는 쓸 수가 없어. 내 몫이 줄어. 확확 줄어. 사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배제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돈을 내야 해요. 배제가 불가능한 것은 그냥 경제학적으로 공짜란 얘기예요. 누구나 원하면 쓸 수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제 가능과 배제 불가능의 여부는 네, 가격이 0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배제가 가능한 쪽은 쉽게 보시면 여기 쓱 보시면 돈을 내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배제가 불가능한 것은 돈을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경합 가능과 경합 불가능입니다. 경합 가능은요, 상대방이 많이 쓰면 쓸수록 내 몫이 줄는 거예요. 경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이 쓰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써도 양이 줄지 않아요. 양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제 가능과 배제 불가능.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경합 가능, 경합 불가능. 즉 상대방이 쓰면 내 몫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2 곱하기 2 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지불해야 되고 상대방이 쓰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게 프라이빗 구치예요. 네. 이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는 주요 재화예요. 여기 라면, 구두, 자동차, 구닥다리 같은 예를 들었는데, 예, 이런 재화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생산합니다. 시장에 생산하고요.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뭘까요? 정부는 이제 순수 사유지를 생산하게 함에 있어서 정당한 규칙과 뭐 그러니까 규칙과 룰을 가지고 생산하는지 심판의 역할, 야구나 축구에서 심판이 있듯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규제하는 역할은 규제자의 역할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면이든 구두, 자동차로 대변되는 물건들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이러지 않고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면 네. 기업이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식품 재료를 첨가하지 않나? 이런 것들. 국민 건강이 중요하잖아. 이런 것들 규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국가가 라면을 어떻게 생산해라, 뭘 해라, 직접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무슨 라면을 만들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구두도 마찬가지겠죠. 뭐 특정 유해 성분을 넣는지 안 넣는지 구두에 뭐 신체에 해로운 그런 건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 감시 대상이 되겠지만 어떠한 구두를 만들어 팔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간이 배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금제입니다. 요금제는 뭐라고? 가장 반대편으로 순수 공공제로 가볼게요. 이거는 배제 불가능, 공짜에다가 경합 불가능. 상대방이 써도 내 몫이 울지 않아요.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론적으로? 가격도 매길 수가 없고요.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를 생산해야 돼요. 근데 시장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네, 공공재의 존재, 퍼블릭 굿의 존재는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굳이 순수 공공재 사용하는 것을 배제를 시켜보겠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면 국방 나와 있습니다. 치안 나와 있습니다.
국방이나 치안 국가가 보통 제공하죠.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치안 서비스 민간 서비스 제공하긴 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그 다음에 군인이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 보세요. 이거를 우리 같이 강의실에 있는데 너는 세금 냈으니까 너한테는 국방 서비스 제공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세금을 안 냈어. 국방 서비스. 지금 외국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는데 세금 낸 사람만 보호해주고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은 보호 안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보호해주는 거죠, 국민이면. 네.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합 불가능. 네. 국방 서비스를 상대방이 이용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안도 마찬가지고 등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0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국방 치안 뭐 여기 등대 일기예보 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냐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이제 국가가 생산해줘 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전 경제학자들도 얘기해요. 국방이나 치안, 외교 같은 서비스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는 서비스인데 우리 시장은 관심 없어. 그래서 이제 최소한 세금을 낼 테니까 니네가 좀 해줘 하는 게 야경국가, 최소국가예요. 최소국가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면 공공예산을 통한 배분 아니면 조세 수입을 통한 조세를 통한 세금을 통한 재원을 주더라고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계약 생산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 생산하는 경우 무기겠죠. 국방을 위한 첨단 무기들. 네. 정부가 이제 그런 최첨단 무기 생산할 수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비행기 만드는 업체,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데 보세요. 그 민간 비행기도 만들지만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네. 미국의 최첨단 군수물품도 생산하잖아요. 계약 생산하는 거죠. 사실 그 비행기들, 전투기들 만들어서 어디다 팔 거예요? 네,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네. 뭐 최첨단 그 전투기 만들어서 그러면 뭐 전 세계 나라에 뿌릴까요? 그건 국방의 심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말하지 않죠. 계약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몇 대만 생산해줘.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공유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목초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제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빵이에요.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곳에 이용해도 돼. 문제는요, 경합이 가능해요. 그렇게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많이 이용하면 없어진다, 그게. 네. 그러니까, 공용 목초지 생각해 보세요. 공용이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이제 포테토 먹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이제 주인들이 자기 양이나 소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구마구 풀어놓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아. 목초만 파먹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뿌리까지 파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 되겠죠.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공유제의 비극이고. 트레지드 오브 커먼스예요. 가장 큰 공유제는 뭘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가 그래요. 지구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 산림자원, 뭐 어족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 뭐 수자원, 뭐 많아요. 뭐 지하자원도 막 있잖아요. 이거 그래요. 지구 전체를 보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개발하면 돼. 근데 이거 많이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뭐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경합 가능하잖아요. 어족자원 고갈, 지하자원 고갈의 문제.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산림자원 훼손의 문제. 환경오염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지구가 황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유제 커먼 굿이 뭐냐? 커먼 풀 굿이 뭐냐? 지구예요, 지구. 네. 그럼 이제 공유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네. 물론 이제 뭐 행정학 원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제예요. 일정 부분 이상 쓰지 마. 고갈되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막는 거죠. 법규와 정책으로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합적 소비, 혼잡 발생. 그렇죠.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안 쓰면 손해야라는 생각으로 막 쓰는 거야. 아까운 거 모르고. 근데 이제 고갈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판매 또는 조세로 재원 조달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유지에 이제 바운더리 울타리를 거요. 정부가. 긋고, 네. 아니면 시장에 가도 좋습니다. 긋고, 이제 쓰는 것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일 강제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필요한 만큼 쓰게 돼요. 그러면 고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요금제입니다. 이거는 가격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써도 줄지 않아요. 네. 줄지 않아요. 여기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금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미쳐요. 여기 케이블 TV, 이동통신 서비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예를 들면, 네. 이 이동통신 서비스 보세요. 나는 내가 필요로 해서 이 통신망을 깔고 쓰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재난안전이라든가 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같이 통신 서비스 쓰다 보면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이 요금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덩어리가 큰 것들이에요. 물론 배제가 가능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돈 되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보통 요금제라고 되어 있는 것들, 톨굿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민간 기업 아니면 소규모 개인이 그렇게 개입을 해서 하나가 개입을 해서 이 제품을 재화를 생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정유 아니면 요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유업체도 그랬었고요. 뭐 정유업체인지 이제 이해에서 벗어나고 케이블 TV, 이동통신 이런 거 보면 처음에 통신망을 깔고 기본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개개의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냐?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 지급 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핸드폰 지금 민영화였다고 얘기하지만 핸드폰 요금 보세요. 요금 자유롭게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뭐 LG든 KT든 SK든 요금제 보면 굉장히 가격 편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가격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처음에 통신망을 깔 때, 이동통신망을 깔 때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네. 이 통신망의 주인은 정부예요. 통신 사업은 SKT가 하고 LG가 하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알뜰폰이라는 게 한 것도 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SKT, LG, KT가 그 알뜰폰 소규모 업체에게 핸드폰 사업, 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내주길 원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가 하나도 들어오는 거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준 이유가 뭘까요? 네. 상당히 그 이동통신망 자체는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경합이 불가능하냐? 이론적으로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저기 카톡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보세요. 인터넷 서비스를 쓰려면 돈은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배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옆 친구들이 카톡을 보고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카톡을 하는데 방해가 되나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죠. 내가 케이블 TV 채널을 돈을 내고 보는데 옆 친구가 또 돈을 내고 케이블 TV 다른 채널을 보면 내가 보는 게 방해되나? 양이 줄진 않아요. 물론 특수한 날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카톡이 먹통이 된다거나 인터넷이 먹통이 된다거나 그건 이제 예외로 두고 보통은 상대방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써야 되는 거고요. 배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상대방이 쓴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다음으로 외부 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입니다. 외부 효과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네. 흡연을 하는데 내가 흡연으로 인해서 상대방 지나가는 사람 행인에게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불쾌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요. 경제학에서는 보상이 돼야 돼요. 물론 그 불쾌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굴뚝에서 뻑뻑뻑 더러운 매연을 내뿜고 폐수를 강으로 내보내는데, 네, 이거 피해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시장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줘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면 공장이 매연을 굴뚝으로 뿜어내고 폐수를 몰래 몰래, 네, 강가로 내보내서 국민들의 건강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이거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의 원리 위반돼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입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극단적인 방법? 오폐수를 많이 내보내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면, 네, 그 공장 폐쇄시키고 쇠고랑 채우죠. 감옥에 보내죠. 아니면 오염물질 일정 이상 못 내보내게 규제도 하죠. 아니면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물어내라고 하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때 정부가 역할을 하죠. 기업에게서 돈을 벌금을 걷어다가 세금 벌금을 걷어다가 그 돈으로, 네, 상처받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죠. 근데 시장은 그걸 잘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보상, 그러니까 그걸 치료해주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그걸 더하게 도와줍니다. 더 하라고 독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로 내가 꽃을 심었는데 꽃을 많이 집 앞에 심어서 돌아, 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 그러면 정부는 이론적으로 뭘 해줄 수 있냐? 나한테 보조금을 줘요. 좀 더 꽃 심으라고. 정부가 직접 꽃 심는 것보다, 네, 보세요. 훨씬 더 이득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꽃을 심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해지는 값을 나한테 내야 돼. 근데 나한테는 보상이 안 와요. 안 오잖아. 근데 시장에서는, 네, 뭔가 행복감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거나 뭔가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꽃을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네, 상대방의 행복감을 주고 있으면 정부에서 뭘 하냐? 보조금을 줍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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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밑에 예를 좀 볼까요? 코로나19 예방주사. 이거는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대상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7, 8명 이상이 맞아야 효과가 발생해요. 같이 서로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은 코로나19 예방주사를 왜 맞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 맞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전체 예방업과가 알게 모르게 생겨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선을 맞고, 너도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다 보면, 사회 전체가 면역력이 강화돼서 이제 뭐냐면, 네,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할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합니까? 이 코로나19 예방주사, 아니면 독감 예방주사, 어떻게 해요? 공짜로 맞춰주는 경우 많잖아요. 코로나19는 공짜였고요. 독감은 전부 다 공짜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독감의 그 영유아, 그러니까 학생,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다음 어르신들 공짜로 맞춰주잖아요. 왜, 사실 공짜는 아니죠. 세금이죠. 그렇게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불하는 게 꺼려져가지고 맞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어쩌고 이제 아파서 고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요. 국가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럴 바엔 차라리 보조금을 주고 맞아라 맞아라 정렬을 합니다. 그게 맞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이거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로 인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생산자죠. 자기는 그냥 네, 발전소 냉각을 위해서 이제 예, 냉각을 시킨 거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 생긴 운수를 가지고 이제 양식업자들이 이익을 본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운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담배 보세요. 담배 소비자가 소비자예요. 담배, 난 누구한테 피해 줄 생각은 없어. 근데 난 내가 피고 싶을 때 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옆에 있는 소비자,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죠.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담배 피게 해요, 못 피게 해요? 못 피게 막잖아요. 피다 걸리면 벌금 내야죠. 범칙금 내야죠, 범칙금. 예. 그리고 금연구역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니까, 폈었으니까. 옛날에 자유롭게 폈었어요, 정말. 이제 정류장에 일정 거리 내에서 못 피게 막아버렸잖아요. 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니까. 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만, 주변 사람은 불쾌감을 받고, 건강에 문제도 받는데, 이거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못 피게 막는 거죠. 규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어겼을 때 돈 내. 하는 거죠. 다음,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수많은 이제 공급자하고 소비자들의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경우, 그런 산업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독점이 벌어지는 거죠. 뭐 독점, 뭐 자연 독점 아니면 자연 독점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는 예, 국방. 그러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자연 독점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다음에 진입 규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핸드폰 계속 말 이동통신의 핸드폰 사업 보세요. 핸드폰 만드는 사업. 아무나 개인이 생산하고 싶다 생산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진입 규제가 있어요.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생산자는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독과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독점이나 과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적 지대추구입니다. 렌트시킹입니다. 이 지대란 렌트시킹에서 지대, 렌트는 시장 가격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예요. 초과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가격을 올려받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도 사니까 어쩔 거야. 어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개입을 해야죠. 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게 민간에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네.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이 물건 나밖에 생산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 이러면 내가 부르는 게 갑이지. 가 되는 거예요. 네, 지대추구입니다. 이건 이제 민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X 비효율입니다. 독점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만약에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 이제 민간보다 정부 얘기인데, 독점적인 지 물론 민간도 그래요. 특히 정부가 이제 전형적인 예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뭐 어떤 유혹을 느낄까요? 사실은요, 그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든, 네? 비용 절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은 특히 이제 정부 부문은요, 넉넉히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뿌려만 주면 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비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얼마가 들지. 어차피 세금으로 생산하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지만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익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넉넉히 생산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민간은요, 독점이 발생하면 생산도 적게 하고 가격도 늦게 불러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정부는요,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생산할 때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뭐냐면 비용 생각 좀 덜 하고요. 그래서 넉넉히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네.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독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 규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독점이 발생하면 예. 그 독점으로 인한 발생한 이익을 정부가 이제 회수해서 민간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재분배해 주는 거죠. 이게 복지 얘기는 거에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 독점이 발생했을 때 가격 같은 규제도 하는 거죠. 가격 담은 못하게.
가격 너무 많이 못 올리게. 생산량 일정 부분 맞출 수 있게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관여하는 거죠. 관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영상으로 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